대한민국의 사무실 임대료가 폭등했다. 참 이상한 일이다. 왜 제가 이렇게 표현했을까요? 일단 2023년 사무실 임대료 상승률을 한번 보시죠. 8.8%. 역대 최고입니다. 야, 이 사무실 사업하는 사람들 지금 임대료 때문에 죽겠다는 이야기가 저는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. 야, 임대료가 8.8%로 사상 최고의 상승률을 기록을 했으니 이게 뭐 장난 아니잖아요. 실제로도 한번 보실래요? 예, 2021년에 2.5% 상승했습니다. 그런데 2022년에도 6.1%. 이때도 말입니다. 세상에나 다른 나라는 오피스 사무실의 임대료가 뚝뚝 떨어지고 빌딩이 이게 남의 손으로 마구마구 넘어간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게 거꾸로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. 2023년에는 8.8% 역대 최고입니다. 이거는 제가 봐서는 명목 임대료 기준이거든요. 다시 말해서 계약서상의 임대료 기준입니다. 그런데 실질 임대료로 가면 여러분 8.8%가 아닙니다. 15.1%입니다. 15.1%. 장난 아니죠? 예. 이게 실질 임대료로 가면 15.1%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 그만큼 말입니다. 서울에서 사무실을 얻어 사업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뜻이에요. 사실 이거 이해 안 되죠. 이해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? 솔직히. 예. 왜냐하면 미국은 보세요. 사무실 공실률이 13.5% 역대 최고예요. 거의. 피치가 조사한 걸 보면. 지금 말입니다. 미국은 코로나19가 터졌을 때 재택근무를 확산시켰습니다. 그런데 이 재택근무 하던 사람들이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. 안 돌아온다. 돌아오라고 하니까 사직서를 내버려. 그러니까 그러면 집에서 일해. 나 사무실은 그러면 없애버릴게. 이렇게 되는 거예요. 그 재택근무자가 많아지면서 미국은 사무실에 대한 공실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거든요. 게다가 미국은 대기업들이 사실 많이 망하거든요. 제조업 쪽에. 그러면서 말입니다. 사무실 공실률은 더 올라갑니다. 2019년에 9.4%였던 것이 2023년에는 13.5%가 되니까 말입니다. 그런데 그러면 공실률이 이러면 임대료는 어떻게 될까요? 공실률이 많으면 많을수록 임대료는 낮아지는 거예요. 임대료 실제로 낮아집니다.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가요. 야, 이게 뭐 서울하고 미국하고 비교를 해보면 진짜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죠. 도시별로 비교를 해봐도 마찬가지입니다. 도시별로 비교를 해봐도. 여러분 보시다시피 서울은 지금 서울 주요 서울의 어떤 공실률이 1.5%, 1.5%. 진짜 엄청나죠. 전 세계 오피스 공실률은 12.9%입니다. 샌프란시스코는 29.4%고요. 이게 2023년 3월 말 기준입니다. 하노이도 28.6%입니다. 베이징도 20.2%고요. LA도 말입니다. 20%예요. 공실률이. 상하이도 17.9%고 맨하튼은 16%입니다. 홍콩이나 런던도 15%, 8.6%인데 대한민국은 1.5%. 2009년에 오피스 공실률이 13.1%로 우리도 굉장히 높았던 시절이 있는데 지금은 1.5%. 대한민국이 진짜 대단하죠. 대단하죠. 이게 우리는요. 재택근무로 갔다가 바로바로 돌아오게 만든 거예요. 돌아오게. 그러니까 1.5%까지 떨어진 겁니다. 다른 지표도 지금 마찬가지예요. R스퀘어에서 조사하는 것도 보면 2022년에 2.8%였거든요. 이게 2023년 전체적으로 가면 지금 2.23% 이내로 돌아설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. 그러니까 진짜 대한민국의 상황은 외국하고 굉장히 다르다는 거죠. 저는 이렇게 되면 임대료 때문에 기업들이 어려워진다는 이야기도 사실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. 저는 여기에서 한 가지 빠뜨린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. 뭘 빠뜨렸느냐. 이 사무실이라는 거에 의해 바로 빠진 게 하나 있습니다. 정확히 빠진 거. 뭐가 있느냐. 지식산업센터. 이거 빠졌거든요. 이것까지 포함을 시키면 어떻게 될까요? 이 지식산업센터가
기본적으로 공장형 아파트니까 공장으로 분류되지 이게 사무실로 분류되지 않거든요. 예, 아파트형 공장도 공장으로 분류되지 사무실로 분류되지 않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까지 감안하면 상황이 좀 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. 여러분, 수도권의 지식산업센터 거래량을 보면요. 지금 2년 사이에 71.1%가 줄어들었습니다. 2021년 상반기에 3,470건이었다면요. 2023년 상반기에 987건이에요. 엄청나게 줄어들었죠. 거래가 줄어든다는 것은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. 예, 이게 상황이 나빠진다는 거예요. 공급은 많아지고, 예, 공급은 많아지는데, 예, 실질적으로 거래는 이루어지지 않는다. 더 기다리자. 이렇게 나온다는 뜻입니다.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무실을 필요로 한다면, 예, 저는 지식산업센터도 한 번쯤 보는 게 좋겠다. 그 말씀, 예, 또 한 번 드립니다. 또 저는요, 사무실 공실률이 우리가 이렇게 앞으로 계속 갈 거냐, 저는 거기에 대해서도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. 좀 다르게 생각해요. 분명히 말입니다. 시장이라는 건 저는 달라질 거라고 보거든요. 늘 시장이 한결같지는 않습니다. 반드시 시장은요, 변화합니다. 저는 그 변화하는 시장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뭐 지식산업센터라고 해서 또 변하지 않으리라는 보장 없습니다.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그만큼 말입니다. 시장의 변화는요, 한 번씩 우리가 꿰뚫고 지나가야 됩니다. 제가 지식산업센터를 이야기하는 것은 한 번쯤 여러분들이 임장을 해 보셔도 좋다.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사무실 공실률이 저렇게 적으면 결국 지식산업센터 쪽으로 방향을 틀 가능성도 있거든요. 그래서 한번 보시라는 뜻입니다.